머리로는 당연히 회계사로서의 길을 사는 게 맞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재밌지 않을까? 당시로서는 네. 약간 직감이 작용하는 맞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저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한 다른 길을 가면 이 걸어가지 않은 길이 계속 생각날 거고.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인생질문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코엑스 빌딩에 있는 LED 전광판에 거대한 파도가 넘실넘실 막 깜짝 놀라죠, 지나가다가. 그걸 만든 제작사입니다.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실감 미디어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과 디지털 컨텐츠를 결합을 해서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종의 디자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에서도 디스트릭트의 작품, 공공미술로. 그러니까 웨이브 이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세로로 가장 긴 전광판에서는 워터폴 NYC라고 해서 한 102m 정도 되는 전광판에서 가상의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작년 여름에 했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코엑스보다 더 큰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큰 전광판에는 비슷한 모양인데 더 큰. 더 큰 거기는 이제 또 파도의 움직임에 맞춰서 물로 만들어진 고래가 이렇게 유려히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좀 자연 속에 있는 소재들을 활용을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2개를 또 타임스퀘어에서 진행을 하면서 회사가 조금 더 이제 글로벌리하게 많이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감 컨텐츠 공공미술 분야에서 또 미디어 아트로 선도하고 있는 디스트릭트라는 기업의 대표님 이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세바시 인생질문 89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9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89번 질문에는 3가지의 이제 서브 질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질문을 순서대로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할 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지금 디자인 회사의 대표를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게 사실 주어진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의 선택은 그 경제학에서 나와 있는 어떤 정말 이론적인 정말 머리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또 하나로 사실 또 직관 내지는 직감이라는 이 마음이 또 끌어내는 요소도 우리가 선택을 무언가를 할 때 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선택을 하면 다들 정말 그 정답이 있는 형태의 선택을 할 텐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머리와 가슴이라는 그 2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하면서 선택을 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던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하나의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어쨌든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진짜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야 어려울 수도 없고 두렵지도 않을 텐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미지의 것들이 개입을 하고 또 사실은 또 어떤 뭐랄까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의 신념이 이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이성호 대표님은 사실은 디스트릭트라는 이런 미디어 아트 회사에서 미디어 회사와 이어지는 그런 학문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리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2번의 세바시에 나오셨는데 첫 번째 나올 때는 이 회사의 이제 이사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 경영과 재무를 담당하는 네, 맞습니다. 이사님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분야에서 네. 일하시는 분인데 네. 이 미디어 아트 회사를 끌어가게 되는 그 선택, 네.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거를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의 네. 답으로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한번 네, 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내린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은 네.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제가 대학 때 공부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던 전공과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회사에 그것도 심지어 지금 대표를 대표이사로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겪고 오는 데에는 역시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그 나름의 어떤 모멘텀들이 몇 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리라는 예측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못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뭐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다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실 이제 국내 큰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회계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뭐 이제 격리장교라고 그 군 복무를 이제 그 회계사들은 이제 격리장교라는 그런 장교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회계법인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격리장교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친구가 그 서울대 저기 뇌의학센터에서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뇌와 일반인의 뇌의 MRI 데이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데 야 5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반인이 MRI 되라. 좀 찍어라라고 해서 이제 그때 5만 원 저한테 큰 돈이었기 때문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한 2달 있다가 친구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너 빨리 병원에 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제 뇌 속에 와, 진짜? 네, 종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성 종양은 아니고 이제 뭐 무록 비슷한 종양이 뇌하수체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걸 알게 됐고 우연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있으면은 뭐 다행히 이게 막 크기가 커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래도 위험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크기가 좀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한 15년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 크기가 그렇게 커지진 않아서 네. 네, 큰 문제 없이 살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인생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격리장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못 가고 근데 사실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 군대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뭐 또 공익 근무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사실 그 당시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근데 공익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근무 공익 근무 요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사실 처음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스트릭트와의 인연이 시작된 네, 거예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 선택은 아니긴 했고 아니죠. 5만 원 알바로 그렇죠. 뭐 가겠다는 선택이 있었던 맞아요. 거지. 네, 그런 선택이 그런 결과를 일단 초래를 했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당연히 저는 여기서 2년 2개월 딱 복무하고 당연히 회계법인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2년 2개월 근무하고 2009년 6월쯤에 이제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디스트릭트라는 회사 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이 날로 확대될 것 같고 이런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잘 만드는 역량이 있으면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당연히 알려져 있고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회계법인으로 돌아가서 회계사로서의 길을 사는 게 맞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재밌지 않을까? 당시로서는 네. 약간 직감이 작용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저는 회계법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디스트릭트의 정직원으로 2009년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대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군요. 네,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사실 한 1, 2년 뒤부터 원래 제가 입사할 때까지는 회사가 계속 한 20-30%씩 성장하고 이익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이 실감 콘텐츠라는 산업 분야에 너무 선도적으로 좀 실험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시대를 하고 조금 앞서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교롭게 입사하고 한 이제 1, 2년 지나서부터 회사가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면서 뭐 저희 창업주께서 돌아가시는 일도 생겼고 뭐 창업주가 네, 그 해에는 뭐 회사의 적자가 한 100억 정도까지 나기도 했었고 이 회사를 창업한 리더가 네, 갑자기 리더이자 가장 디스트릭트 하면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네, 슈퍼 디자이너였던 최현석 대표님이 맞아요. 또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사실 2012년, 13년 뭐 이때 정말 또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또 나름 의리라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상황이 또 온 건데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도 뭐 약간의 선택의 어떤 고민이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 자격증도 있고 내가 다시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려면은 할 수는 있으니까 회사가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나는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그때도 역시 또 이렇게 머리로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끝까지 정말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사를 재건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끌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16년쯤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큰 선택을 네,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이었고 뭐 제가 회사에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창업주 나머지 두 살아계신 창업주 분들이 이제 기존의 경영진이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성우 네가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당신들은 이제 약간 매니지먼트에서 조금 물러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대표이사 자리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큰 선택의 앞에 네. 섰네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 뭐 회사가 엄청 잘 나가고 돈이 많으면 아유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러면서. 뭐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할 때 이미 뭐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그분들 좀 상황이었고 좀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감정적으로 많이 미안해 하시곤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당신들보다 젊고 뭐 젊은 직원들하고 잘 융화해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을 그래도 잘 이끌 수 있겠다라고 봐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때도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기분으로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그냥 여기서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담보해야 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2016년 하반기에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선택이었고 근데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의 좀 사업 규모를 늘리고 하다가 또 막 2017년, 18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금을 제대로 회수를 못해서 돈을 떼이기도. 네, 돈을 떼이고 막 이래서 직원들 월급도 이제 못 주는 상황도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대표이사니까 다행히 제가 운 좋게 2015년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뭐 담보로 막 P2P 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뭐 회사에 한 10억 가까이 넣어가지고 뭐 직원들 급여 진짜? 주고 뭐 그렇게 버티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중요했던 세 번째 선택이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디자인 에이전시로 고객사한테 뭐 원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뭐 심지어 돈도 안 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그냥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전에 실패를 한 적이 있긴 했지만 한 번 더 우리만의
자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근데 그게 아르떼 뮤지엄하고 웨이브라는 그 두 개의 시도였는데 그게 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2020년에 웨이브가 처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디스트릭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아르떼 뮤지엄도 뭐 개관하자마자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들이 오면서 정말 뭐 그 한 3, 4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회사가 돈이 들어오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서사가 길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사실 다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지나봐야지 그 선택이 맞았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 10년의 과정에서 있었던 한 3번의 선택을 돌이켜 보면은 뭐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계속 남기로 했던 것, 대표이사를 하기로 했던 것,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던 것, 이 3가지의 선택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현재로서는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미지와 두려움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성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직감과 자기 신념, 자기의 가치를 따른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짜 수치 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라는 게 있고 왠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정의적인 어떤 나의 신념 가치를 따르는 게 맞겠어.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마음이 가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결국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한 다른 길을 가면 사람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저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마음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걸어가지 않은 길이 계속 생각날 거고 그러면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그 과정과 이제 그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돌이켜 보면은 다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말 굳은 심지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뭔가 선택을 하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움을 겪고 뭔가 좀 이렇게 빛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걸어오셨던 길을 볼 때도 결국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선택을 상대적으로는 대부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머리에 따라서 가면은 오히려 그게 더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뭐 약간 보너스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선택을 내가 그래도 내 신념과 내 가치에 따라 잘했다. 그래도 약간 후회하는 선택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 후회하는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또 제 성향에 따라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정말 뭐 잘못된 선택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일단 선택을 하면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좀 의식적으로 좀 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뭔가를 선택을 하면은 사실 그 선택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에너지를 쏟는 게 좋지. 그러니까 사실 이걸 후회한다는 거는 결국은 가지 않았던 길을 제가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매번 이런 뭘 선택을 할 때 그냥 한번 결정을 하면은 그냥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딱 말씀하셨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사실 그냥 속 편하게 살려고 뭐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답입니다. 현답.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9번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세 가지 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답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디스트릭트가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또 궁금하시면 올해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요? 올해는 아르테 뮤지엄을 뉴욕, 라스베가스 지금은 아르테 뮤지엄이 제주, 여수, 강릉에 네, 있죠. 국내에만 있는데 이제 해외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일들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뭐 크립토 아트라고 해서 요새 네, NFT. 네, NFT 형태로 뭐 굉장히 탑 티어급에 있는 크립토 아티스트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작품들도 이제 뭐 이런 드랍이 될 거고 또 이런 NFT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르테 뮤지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도 서울에 아마 올해 하반기에 오픈을 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서울에 한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우리 디스트릭트 혹은 아르테 뮤지엄 이렇게 검색하셔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우리 디스트릭트의 작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삶을 즐기는 방법 같습니다. 오늘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님, 저는 네. 세바시 인생질문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바시 인생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